어린이 통학버스가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 제일 말미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9, 10, 30점이다. 우선 그거 먼저 숙제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갈로 1,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 이제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니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다? 여러분들 일시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만 동그라미 1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줄 거 볼까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이렇게 양쪽에 적색 표시등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은 이렇게 적색 표시등이 깜빡깜빡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당 한 60에서 120회 깜빡깜빡거려야 한다. 참고하시면 되고,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에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반드시 뭐하여? 일시 정지 내모하시고 안전 확인 후 여러분들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만 동그라미 2번 역시 줄 거 보시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반드시 뭐하여?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로 위 앞지르기 금지 의무. 별표하시고 줄 거 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없다. 제가 그림으로써 쉽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에 차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반드시 뭐하여? 일시 정지하고 안전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 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보시다시피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반드시 뭐하여? 일시 정지한 후 안전 확인 후 여러분들 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진아쌤이 결론 내겠습니다. 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인데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반드시 뭐해라? 일시 정지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없다. 이거 두 개 위반하는 것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그러고 90 여러분들 벌점 30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요거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 128페이지 하단에 적어 놓으시면 매우 칭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9페이지 12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별표 엄청나게 하시고요. 2022년 경기 전반기 2024년 교육청에서도 출조가 되었습니다. 갈로 1 줄 거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행안부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누구에게 신고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B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로 위 줄 거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전에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신고증명서인데요.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할 때는 이 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될 때는 누구한테? 당연히 교부권자가 경찰서장이니까 재교부도 경찰서장에게 재교부 받아야 됩니다. 시행규칙 여러분들 제37조가 뭡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지정 취소 사유 세 가지가 발생할 때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로 2번의 내용 한번 보시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에 앞면 우측 상단 이렇게 보기 쉬운 곳에 신고증명서를 부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항상 갖춰둬야 된다. 디테일한 시행규칙은 앞면 우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로 3.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 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2024년 전남, 2024년 서울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칠판으로 보시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뭔데?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성차종은 몇 인승? 9인승 이상 여러분들 자동차로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일명을 성차종은 일명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튜닝이 나옵니다. 튜닝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를 장애 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 9인승 미만으로 튜닝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년 동안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보시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구조를 갖출 것. 청색 바탕에 여러분들 노란 글씨입니다. 어린이 보호 표지를 앞면 우측 상단, 어린이 보호 표지를 뒷면 중앙 하단, 어린이 보호 표지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중앙 하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4번이 2024년 서울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등록원부에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원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24년 서울에 원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일 것. 우리 시행령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잘못되게 나왔습니까? 어린이 교육시설에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일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정답은 X입니다. 원장의 명의인 자동차일 것. 그것이 맞습니다.